보세요.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 테니까 이제 이해를 하시고 얘기 나누시면 되고요. 일단 아미코젠 퍼시픽 회사가 뭐 회사는 또 뭐 모르시는 분들 있다 얘기를 좀 나누실 건데 이게 어떤 아이템이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고 그것들을 가지고 내가 소비자를 만들거나 사업자 선택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사장님. 사실 저는 이제 미국에 가서 사업을 하면서 미국에 있는 파트너들이 이거 사업 어떻게 하지? 누굴 만나요. 만나가지고 유전자 얘기하고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를 얘기를 하는데 다음이 없는 거야. 얘기를 했어요. 아미코젠 내가 들어갈 때 좋더라. 유전자 검사 꼭 필요한 거 아니냐? 콜라겐도 좋더라. 세븐데이즈도 좋더라 했어요. 중요한 건 그것보다도 뭔지 아세요? 그 다음에 그 나한테 왜 얘기하냐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아미코젠에 대한 회사 얘기나 유전자 검사나 또는 제품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죠? 그 사람한테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 제안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 제안은 둘 중에 하나예요. 뭐예요? 나의 소비자가 되어줄래? 정회원이 되어서 제품을 먹어볼래? 유전자 검사를 해볼래? 아니면 나랑 사업도 해볼래? 대부분의 리크루팅을 못하는 사람들은 이걸 못하는 거예요. 말만 해. 앞에 말만 해요. 유전자 검사를 들어보니까 좋더라. 이렇게만 얘기한다니까요. 세븐데이즈를 했더니 효과가 좋더라. 콜라겐을 먹고 있는데 맛이 괜찮더라. 요 얘기만 한다고요, 사장님. 그 얘기만 하시게 되면 미팅은 많이 하지만 결실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고 사장님들로 네트워크를 하시게 되면 돈을 벌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정확하게 해야 될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이 얘기를 너한테 왜 하고 있냐는 거예요. 왜 하고 있냐에서 두 가지는 뭐냐면 나의 소비자가 되어주겠니? 아니면 나랑 같이 사업을 할래?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사장님. 이거에 대한 결론, 이거에 대한 제안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뭘 꺼내서? 등록신청서를 꺼내서. 근데 대부분은 일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이전 것만 장황하게 늘어나요. 이해하시죠? 그 미팅은 열심히 했는데 결실은 집에 들어올 때 회원 등록 신청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받아야 돼요, 사장님. 정회원도 회원 등록 신청서를 받아야 되니까 정회원을 통해서 회원 신청서를 받든지 아니면 이 친구가 일단 회원 등록 신청을 하고 소비자로 남을지 사업자로 남을지 고민을 해보게 하든지 우리가 어떤 미팅이더라도 결과가 여기로 와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미팅을 해서 이 결과를 못 내놓고 이전까지 하는 성향이 많으세요. 이게 프로페셔널하지 못한 거예요, 사장님. 이거를 유도하지 못하면 난 이 미팅을 왜 하냐고요. 그러니까 꼭 마지막에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하니까 난 너가 유전자 검사를 했으면 좋겠어. 어때 관심은? 너가 그동안 살 때문에 고민했고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잖아? 우리 세븐데이즈를 해봤으면 좋겠어. 콜라겐 먹지 않을래? 이런 걸 가지고 자꾸 내가 영업을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장사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자꾸 생각하시죠. 그 마인드로 돈을 못 벌어요, 사장님. 문제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좋은 걸 자랑하고 내가 지금 접하고 있는 걸 자랑을 해서 결과적으로 소비자 해볼래? 아니면 나랑 사업도 할래? 이거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의 결론을 딱 내놓고 회원가입 신청서를 딱 받으셔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약간 돈을 못 버시는 분들 일은 하지만 돈을 못 버시는 분들이 여기까지만 하시는 거예요. 자랑만 하세요. 내가 이런 걸 하고 있다고. 근데 그렇게 저는 시간 낭비 안 하셨으면 좋겠다. 어떤 미팅을 하더라도 그 미팅의 결론은 나랑 내 소비자가 되어줄래? 나랑 사업자가 될래? 이것만 딱 하면 돼요. 그런데 사업자가 되려는 결론을 내리게 되면은 뭐가 될까요, 사장님? 사업자의 결론을 내리게 되면은 초대라고 하는 걸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알아봐야 하잖아요. 사업을 하려면 일단 돈에 관심이 있다는 뜻이고 얘가 돈이 될까? 또는 이 회사가 어떤지를 좀 더 알아보게 되지 않나요? 소비자로 멈추는 분들은요 별거 아니에요. 제가 효소 하나 건네주고 먹어보면 이거 사면 돼요. 또는 유전자 검사하면 돼요. 비용도 얼마 안 드니까. 그런데 사업적인 검토를 하는 사람들은 내가 여기에 돈을 벌 거니까 초대라는 걸 기본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미팅을 하시고 소비자나 사업자를 갈라내시고 초대를 하게 된다면 사업자가 늘어나는 원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팅만 엄청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톡방에서 그런 거 보면 되게 안타까워요.
하루에 몇 사람들을 만난다고 만나시고요. 톡을 하시는데 그 다음이 여기까지 안 넘어오는 거예요. 소비자를 만들어도 가입을 시킬 테고요. 사업자를 만들게 되면 가입과 동시에 이분들을 시스템으로 초대하거나 온라인 스폰서들과의 미팅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없는 거야. 라인에 이게 없어, 이게. 그럼 지금 여러분이 미팅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사업적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초대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는 뭐냐면 이걸 명확하게 갈라내질 않아서 그래요. 명확하게 갈라내시고요. 소비를 하는 것도 괜찮아. 근데 이 소비를 원하는 사람이 돈에 관심이 있을 때 초대라는 것들 진행하시면 돼요. 혹시 이 회사를 봤는데 이 아이템을 봤는데 괜찮으면 나랑 같이 돈도 벌어보자고. 그러기 위해서 회사를 봐야 되니 우리 한번 본사 와보자고. 이렇게 하면 초대는 되게 쉬워져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미팅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이것까지 명확하게 진행하세요. 이걸 해내야지 사업이고요. 여기까지는 돈이 안 돼요, 사장님. 여기 뒤를 해야 돈이 돼요. 그거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미코젠에 대해서 어떤 제안을 할 때 뭔가 필요한 정보가 있잖아요. 그 정보가 뭐냐면 아미코젠 회사에 대한 정보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아미코젠이라는 정보를 줄 때 어떤 정보를 제공할 거냐는 거예요. 근데 아미코젠이라는 기업은 2000년 창업을 해서 1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이 회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바이오 기업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산업 바이오 기업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특징은 뭐냐면 코스닥 상장이에요. 몇 년도에 상장했냐면 2013년도에 상장했어요. 지금도 네이버에 아미코젠 딱 치시면 아마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주식이 딱 뜰 겁니다. 상장 기업인데 이 상장을 뭘로 했냐면 기술로 했어요. 기술성 상장이라는 걸 했어요. 이 기술이 유전자 진화 기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로 들어가면 너무 어려워요, 사장님. 그 뒤를 풀 필요는 없다는 거야. 그냥 특별한 국내 유일의 기술 가지고 기술성 상장이라는 걸 해서 2013년도에 상장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알려주셔야 되는 건 뭐죠? 12개의 자회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미코젠이라는 모기업 아래 12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려고 하는 아미코젠 퍼시픽은 이 자회사 중 하나예요. 아미코젠 퍼시픽은 아미코젠 자회사 중 하나고 아미코젠 퍼시픽은 유통회사예요. 유통을 하려고 하는 회사고요. 이 유통의 방식을 네트워크로 진행하는 회사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회사 얘기예요, 사장님. 그럼 아미코젠 퍼시픽은 2년 됐어요. 그리고 지금 월 매출이 30억 정도 되고 있어요. 여기가 본사 사옥이고.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팩트 전달이 중요해요, 사장님. 그런데 더 알고 싶고 더 알고 싶어 하잖아요. 초대해야 되는 거예요. 사장님들이 그걸 다 풀어낼 수가 없어요. 나도 회사를 다 아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정도의 팩트 전달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내용이 궁금하거나 이런 거는 자료로 전달이 되던가. 회사 소개를 할 때 유용한 건 신용철 대표의 인터뷰 동영상이에요. 여자들은 이거에 관심이 없는데 남자분들은 약간 그 회사에 대한 어떤 이런 걸 되게 관심 있어 하거든요. 그럼 이 정도의 팩트를 전달하신 다음에 신용철 대표의 동영상을 전송시켜 주세요. 그럼 리포팅 끝나요, 사장님. 회사에 대한 거. 이런 룰을 가지고 사장님들이 소개를 하게 되면 일은 굉장히 수월해지고 단순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미코젠 퍼시픽으로 와볼게요. 아미코젠 퍼시픽. 네트워크적인 유통을 할 거고 2년 됐고 월 30억 정도 하고 있어요. 이 회사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제품은 한 80여 가지거든요. 네, 80여 가지가 다 자회사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제조공장 6개를 가지고 있고 기술력들도 다 있고 직접 제조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아미코젠 퍼시픽을 설명하려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일단 처음이 유전자 검사예요.
유전자 검사라는 걸 도입한 회사예요. 유전자 검사라는 상품으로 유전자 검사를 유통시키고 있는 거라고요. 유전자 검사를 하고 나면 검사에 따른 개인 맞춤형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이게 제 1번이에요, 사장님. 그런데 개인 유전자 검사를 어디서 하냐면 이 자회사 중에 하나인 클리노믹스에서 한다고요. 유전자 검사 기관이 어디니?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아미코젠 자회사 중 하나 클리노믹스에서 직접 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개인 맞춤형을 할 수 있는 게 특징인데 지금 현재 유전자 검사가 46개 유전자 검사를 해요. 이거의 비용이 15만 원이에요. 46개 유전자 중에 뭘 보냐는 건데 탈모, 피부에 대한 거, 체질량 지수, 비만에 대한 거, 그리고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혈액에 관계된 거, 그리고 비타민C 대사와 카페인 대사예요. 항목이. 그러니까 현재 15만 원 하고 있는 거에 46개 유전자를 검사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따른 솔루션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솔루션은 어떻게 나오냐 하면 건강기능식품으로 나와요. 혈액에 관계된 거예요. 즉 혈당이 문제되거나 콜레스테롤이 문제되거나 이렇게 되면 다 솔루션이 나오고 있어요. 또 하나가 이 46개 유전자 중에 뭘 보냐면 피부를 보잖아요. 화장품이 개인 맞춤형으로 나오는 회사예요. 이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을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솔루션으로 제공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라는 게 우리가 어필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없어요,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걸 처음으로 만들어낸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26개 항목에는 몇 개 유전자인지 제가 못 외워요. 항목이 26개 항목이거든요. 암 13개와 성인병 13가지를 보게 될 거예요. 이 상품이 8월 말 출시를 예정하고 있어요. 유전자 검사하는 것 자체가 상품이라 했잖아요. 제가 그게 상품으로 나옵니다. 얘는 53만 원 예정하고 있습니다. 암 13개와 성인병 13개. 여기에 따른 솔루션이 펼쳐지겠죠. 그럼 그 솔루션에 대해서 필요한 사람들은 먹게 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의 유전자 검사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하는 사람들은 요걸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검사 결과에 따라서 혈액에 대한 솔루션과 화장품을 맞춤형으로 쓰시는 거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두 번째, 이 회사가 만들어내는 제품 중에 가장 강력한 게 항산화 제품들이에요. 대부분의 건강기능식품들이 항산화가 제일 많아요. 우리가 항산화로 갖고 있는 제품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세븐데이즈예요. 이거는 디톡스예요. 7일이에요. 33만 5천 원이에요. 안 비싸요. 효과는 강력해요. 근데 이제 디톡스라는 걸 설명하실 때 살 빼는 거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데요. 체중은 다 달라요. 해보니까. 안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많이 빠지는 사람이 일주일에 7kg까지 빠지니까 되게 달라요. 중요한 거는 디톡스라는 거는 항산화라고 해서 내 몸속에 축적되어 있는 독소를 빼서 환원시키는 거예요. 원래의 세포로, 건강한 세포로. 그래서 누구나 저희는 건강을 찾기 위해서 디톡스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미코젠을 하게 되면서 관절암 좋은데 뭐 먹어? 장 안 좋으면 뭐 먹어? 뭐 또 뭐 있을까요? 뭐 안 좋으면 뭐 먹어? 이렇게 물어볼 질문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단품으로 파는 거 아니고요. 무조건 몸에 대한, 건강에 대한 걸 회복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 디톡스를 해야 된다. 단품을 하나하나 뭐 어떤 거, 뭐 간에 좋은 거 먹는 거, 장에 좋은 거 먹는 것보다도 사장님이 디톡스를 일주일에 하면은 모든 게 다 해결돼요. 1차적으로 해결돼요. 신기할 만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단품의 유통이 아니라 무조건 디톡스로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항산화 제품으로 꼽는 게 주겸이에요. 이게 항염이거든요.
뭐 저번에 나예 사장님 수소수 얘기하시는데 솔직히 우리는 수소수 필요 없어요. 이 소금 2알이면은 수소수로 먹을 수 있는 환원력이 다 충족돼요, 사장님. 사실은 수치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겸이라고 하는 캡슐로 되어서 9번 구운 소금으로 항염을 시켜요. 예. 그거는 내가 몸에 이제 주겸을 만들 때 유황 성분이 내 몸에 들어가면서 환원을 해주는 건데요. 강력한 항산화 제품이에요. 염증 치료는 다 주겸이에요, 저희가. 시스템이 이렇다는 거예요, 염증. 세 번째가 뭐냐면 항노화예요. 노화라는 거 아시죠? 늙는 거를 막는 거예요. 안티에이징, 젊게 만드는 거. 여기에 들어가는 제품이 2가지. 그게 뭐냐면 콜라겐이에요. 그리고 하나가 뭐예요? 효소예요. 2가지. 그리고 이제 4번째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면역력이에요. 면역력과 수치 해소예요. 수치예요. 이거로 제품이 뭐가 나오는 거냐면 바이탈엑스가 나오는 거예요. 바이탈엑스는 사장님들이 공부하셔야 되는데요. 마지막 주에 신용철 대표가 직접 오셔서 커맨포에버 시간에 발표를 하시거든요. 홍삼이라고 하는 거에 있는 사포닌이 몸에 좋은 건데 우리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포닌을 흡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 홍삼 먹어도 몸에 하나도 좋지 않은 거예요. 그걸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사장님. 그런데 바이탈엑스 속에 가지고 있는 컴파운드 K 자체는 그냥 먹으면 누구나 다 흡수될 수 있도록 만든 거란 말이에요. 사포닌이 분해돼서 나오는 성분이거든요. 근데 사포닌이 좋은 사포닌이 있으면 뭐 얘가 분해되지 않으면 내 몸에 좋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 바이탈엑스라는 제품이 우리나라의 홍삼 시장을 다 겨냥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홍삼이나 공진단 같은 면역 시장을 겨냥한 건데 거기에다가 뭘 더 집어넣은 거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 알코올을 먹으면 이것을 식초로, 초산으로 바꿔낼 수 있는 성분을 넣게 돼요. 신용철 대표가 연구한 거고 20년 동안 연구했대잖아요. 그 나오는 게 바이탈엑스예요. 바이탈엑스는 비싸요. 한 31% 정도가 한 30만 원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포에 한 10,000원 정도씩. 그러니까 뭐 복용 방법은 하루에 하나 정도일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제품이 면역력과 수치 시장을 겨냥하도록 나오는데 이게 8월 말에 나와요. 이게 저희 제품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회사에 대한 이런 것들 그리고 제품에 대한 이 이해예요. 이것만 하면은 회사나 제품은 다 이해하실 거거든요. 그리고 나면이 마케팅에 대한 이해잖아요. 소비자를 만드는 건 그래서 별거 아닌 거예요, 저희가. 유전자 검사로 소비자를 만드셔도 되고 세븐데이즈라는 디톡스로 만드셔도 되고 많이 만들어 보세요. 그분들은 체험을 하고 사장님들이 사례들도 늘고 이러면서 경험이 느는 거니까 뭐 소비자는 편한 대로 만드시면 되고요. 저희야 당연히 사업자에 대한 얘기를 나누셔야 되고 저희는 SP 사업자다 이렇게 불러요. SP 사업자가 되려면 230만 원의 패키지를 기본으로 해요. 사장님 사업해보시면요. 적어도 패키지 정도는 구매를 하시고 제품의 체험 정도를 한 사람들이 그래도 사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회원들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도입이 정회원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들이 사업이라는 걸 하려면 패키지로 전환이 돼야 해요. 근데 이제 시작 자체를 가볍게 하면 정회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정회원을 정회원으로 그냥 냅두면 사업자로 전환 안 돼요. 그들에게 어떤 제품의 동기부여나 소개를 받아서 뭔가 일이 벌어지게 해서 그 사람들 SP로 바뀌어야지. 그러니까 정회원이 SP로 바뀌어야죠. 230만 원 패키지를 구매하면 바로 SP가 되는 거고요. 정회원이 SP로 전환하려면 125만 TV를 필요로 해요. TV 합산이에요. 점수 합산은. 대략 한 240에서 250만 원 정도의 소비를 요해요.
기간은 상관없어요. 계속 누적이니까 자신이 소비한 걸 누적해가지고 TV로 125만 점이 되게 되면 SP로 바뀌어요. 그러면 처음에 유전자 검사를 했다가 SP로 바꾸려면 그냥 패키지를 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누적 점수가 얼마 없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 누적 점수가 막 쌓여가지고 한 100만 TV가 생기면 25만 TV만 따로 또 추가 구매하시게 되면 그냥 사업자로 되는 거예요. 해서 SP들의 기본 조건이라고 아시면 되고요. 그냥 사업하실 분들은 바로 SP 패키지를 하세요. 왜냐면 일단 제품이 필요하니까 우리는 먹어봐야 되니까. 그러면 SP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두 라인을 펼치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 바이너리니까. 두 라인 속에 누군가를 넣는데 저희는 회원 가입을 할 때 후원자를 넣어요. 후원자. 후원자라는 것이 추천인이에요. 요거가 후원자로 돼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을 넣을 때 나라는 사람이 후원자로 들어가면 나의 1대인 거예요. 나를 기준으로 그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1대가 후원자로 들어가면 이 사람의 1대죠. 나한테는 2대인 거예요. 이 사람이 후원자로 들어가면 이 사람의 1대는 얘가 1대죠. 나한테는 1, 2, 3대인 거예요. 이걸 우리는 대수라는 표현을 써요. 대수가 생겨나는 거예요. 쭉 생겨날 거예요. 뭐 당연히 4대도 있을 거고 5대도 있을 거고 이렇게 나는 거죠. 이때 첫 번째 커미션이 뭐냐면 초대 보너스예요. 이건 뭐냐면 1대가 소비를 하게 되는 볼륨에 대한 10%, 2대가 소비하면 1%, 3대가 소비하면 1%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추천한 사람들이 소비가 일어날 때 스폰서라는 사람, 후원인에게 주는 커미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보통 초대 보너스를 1대 것만 받는 게 아니라 2대, 3대까지 확장되어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초대한 사람들이 소비하면 10%잖아요. 근데 그것이 2대나 3대까지 확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팀 커미션이에요. 팀 커미션이라는 커미션은 뭐냐면 왼쪽 라인으로 생긴 애들이랑 오른쪽 라인에 생긴 매출 합산이에요. 그러니까 팀 커미션을 매출에 대한 커미션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매출에 대한 커미션. 초대 보너스는 뭐에 대한 거라고요? 추천자에 대한 커미션이에요. 내가 추천한 사람들이 소비할 때마다 주는 커미션이고, 팀 커미션은 뭐냐 하면 매출을 가지고 어떻게 커미션을 줄 거냐예요. 그 매출을 가지고 왼쪽 라인과 오른쪽 라인을 합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실적 기준으로 1대1을 차감해요. 차감한다는 건 이만큼을 뺀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 방식은 소실적에 대한 볼륨 12%의 계산 방법을 써요. 그리고 나머지 점수는 2월해요. 이거는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규칙이에요, 그냥 사장님. 이 회사는 매출에 대한 걸 이런 정상 방법으로 준다라는 거지, 사장님이 왜 이렇게 분배를 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이해가 필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이 부분은. 왜냐하면 어차피 제가 4개의 커미션을 말씀을 드릴 건데 어차피 4개 합이 35% 이내에서 분배돼야 돼요. 법적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이러하게 만들어졌을 때 이런 소득을 주겠다고 약속한 거니까 그걸 그냥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팀 커미션을 정리하자면 1대1로 차감하고 소실적에 대한 12%를 계산해서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12%를 계산할 때 지급 차등이 없어요. 모든 지급이나 동일하게 12%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면 정회원들이 이 2개의 돈을 벌어요. 이 2개의 커미션은 나라는 사람이 SP여도 버는 거고요. 정회원이어도 버는 거예요. 소비자가 돈을 벌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추천하면. 소비자의 입장에서 소비자를 추천하면 초대 보너스 받는다. 소실적에도 추천자가 있고 소실적 볼륨이 생기면 12%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자들에게 주어지는 게 이 2개의 수당이에요.
사업자리가 4개 다 같지만 사업자들이 큰 돈이 되는 게 여기에 있는 건데 요거 하나가 매칭이에요. 매칭 보너스. 매칭 보너스는 뭐냐면 1대가 커미션을 받으면이에요. 나의 1대 파트너가 커미션을 받게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돕는 거죠? 나의 1대가 대실적과 소실적이 생길 수 있도록 나의 1대가 좌우 라인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돈 버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면 나의 1대가 커미션을 받잖아요. 그것이 나한테 몇 프로 오게 돼 있어요? 50%. 그래서 매칭은 1대 거는 50% 받으실 거고요. 2대 거가 30% 받으실 거고요. 3대 거를 20% 받으실 거예요. 요걸 받도록 돕는 거예요. 그게 이 돈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이라고 하는 게 되게 단순해, 사장님. 뭐 라인들이 이렇게 좀 뻗어 있을 거잖아요. 내가 누구 추천하면. 돈을 올린다, 소득을 올린다는 뜻은 뭐냐면 이분들이 나의 1대고 2대고 3대야. 그럼 이분들이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하세요. 맞춤형 솔루션을 먹으면 제일 좋겠죠? 매달 구매할 거니까. 그럼 일단 이분들이 소비를 하게 되면 사장님은 이걸 받게 돼요. 그런 다음에 15일 단위로 좌우를 합산해서 소실적 값이 있을 때 12%를 또 커미션을 받는 거예요. 15일 단위로. 그런 다음에 또 돈을 벌려면 이 일대가 얘가 있으면 이쪽을 펼치게 하세요. 이 친구가 이 일대가 이쪽을 펼치게 되면 자기가 12% 받잖아요. 그럼 나한테 50%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좌우 라인을 펼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 거지? 이 생각을 해보고 이게 마케팅에 있는 거지 뭐 다른 데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돈을 벌는 거예요. 돈을 버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처음에 너무 뜬금없이 1,000만 원, 2,000만 원만 바라보지 마세요, 사장님. 15일 단위로 내 바이너리 속에 돈이 다 나오도록 일을 해야 돈을 버시는 거예요. 15일이 지나가고 있는데 좌우 라인에 나의 1대가 소비도 안 했어. 그럼 이거 안 들어오시죠? 나의 소실적인 소비자도 없어. 그럼 이것도 안 들어오시잖아요. 나의 1대, 된지 손지 나의 1대가 커미션을 못 받아. 그럼 이것도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다 지금 못 가죠.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지. 일을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케팅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내가 이번 달에 뭘 해야지 이거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방법은 여러 개예요. 내가 추천을 늘리게 되면 얘가 생기잖아요. 그게 소로 들어가면 얘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거예요. 이건 이 두 개는 나에게 달린 거이기도 해요. 그런데 매칭을 받으시려면 누굴 잘 가이드 하셔야 돼요? 사장님이 뽑아놓은 사람들. 이 둘 중 어느 선인지 몰라요. 뽑아놓은 사람이 없으면 뽑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가 이 두 개의 소득이고, 뽑아놓은 다음에는 얘를 키우시는 거예요. 그들을 키워내야 돼. 그러면 매칭을 받으시면서 호칭을 갖는 거예요. 그럼 사장님들은 개인 추천을 해야 될 때예요? 팀을 키워야 될 때예요? 답 나오는 거죠? 그거에 힘쓰시는 거예요. 자기 라인마다 다를 거잖아. 저야 파트너가 많으니까 매칭을 올리는 쪽에 사업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런데 매칭을 올릴 때도 소실적 쪽의 파트너를 돕게 되면은 얘와 얘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올라가는 거예요. 호칭은. 소실적 쪽의 미팅을 돕게 되면 소실적 볼륨으로 팀 커미션이 올라가죠. 당연히 매칭 1, 2, 3대 중에 오르겠네. 그런데 소실적의 볼륨이 올라가게 되면 호칭이 오르잖아요.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쪽 미팅에 중점을 둬요? 소실적이. 근데 나는 대소가 아무것도 없어. 일단 뭐부터 한다? 일단 대부터 한다. 왜요? 1대, 대실적의 1대한테는 매칭이 걸리게 되는데 소실적을 내가 못해도 소실적이 아예 없어도 매칭 1대가 있거든요. 이 회사가 1대 30%. 그러니까 일단 매칭은 요거라도 똘똘한 놈을 하나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일이 편해져요. 왜냐하면 소실적을 잘하게 될지 잘 안 될지 시간이 갈지 이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라도 있어야 되냐면 대실적에 똘똘한 1대 한 명이라도 존재해야 해요. 요거에 힘쓰세요, 사장님. 그래 놓으면 얘는 알아서 커요. 저희 스폰서님이 저를 추천한 것처럼.
그리고 나야 자신의 소를 할 여력이 생기는 거라니까. 저희 스폰서님이 왜 소실적을 처음에 안 했을까요? 사람이 없어서라기보다는요, 사장님, 여기를 더 키워 놓으려고요. 저를 더 키워 놓으려고요. 저를 더 키워 놓으면 나의 수익이 오르고 본인이 매칭이 오르니 동급점은 없는 거고. 그럴 때 그리고 나서 여기를 하겠다고 생각하신 게 저희 스폰서님 방법. 나는 내가 직급을 올리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김경희 사장님의 한쪽의 직급자가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직급이 중요하니까 저는 양쪽을 펼친 사람이에요. 양쪽은 동일에 펼쳐서 나는 빠르게 직급을 갔어야 되는 사람. 저의 스폰서님은 그런 나를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목표가 어떻게 잡아야 돼요? 얘가 빨리 가야 돼, 스폰서님이 빨리 가야 돼서 내가 빨리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직급을 가도록 도우신 거고 나중에 소실적을 펼치신 게임을 풀린 거예요. 자기 상황마다 다 달라요, 사장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근데 절대적으로 자신이 시간을 몰입하지 못하는 분은 무조건 기술적부터 해야 돼요. 자신이 시간을 몰입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고 나서 한쪽의 사업자가 자기 그룹을 이끌게 되면은 자기는 나중에 소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게임이 풀려야 되는 거예요. 그 구분을 못 하시게 되면은 브론즈 됐다가 멈추시고요. 또 제로가 되고 또 브론즈가 됐다가 멈춰서 또 제로가 되고 계속 브론즈 로얄에서 왔다 갔다 해요. 직급은 12개거든요. 근데 1, 2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게 훅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사장님들이 스폰서와 작전을 짜셔서 가시면 되고요. 일을 할 때 사장님 너무 많은 사람을 하려고 처음부터 생각을 하시면 사장님들이 후원 작업을 잘 못하세요.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요. 할 사람 넷을 추천하세요. 이렇게. 이게 제일 좋아요,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한다고 생각했을 때 얘기해요. 본인 직급들도 가고요. 한쪽만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한다 생각하면 할 사람이요. 근데 요 사이사이에는 누가 있을 수도 있냐면 정혜원도 있을 수는 있어요. 얘네는 나중에 하겠죠. 빼고요. 시스템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 만한 딱 4사람을 뽑는 게 제일 기본이에요. 이거를 하시게 되면 진짜 탄탄하게 네트워크 쭉쭉 뻗으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좀 영향가 없어요, 사장님. 힘들어요, 사장님. 키워내면서 리크루팅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키워내면서 리크루팅을 집어넣어야 돼요. 움직이려는 파트너가 나왔을 때 그에게 붙여주면서 확 키워야 되는 때가 있거든요. 근데 다 붙여놓기만 하면은 그런 때를 잘 못 잡아요. 그러니까 그냥만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고요. 하려는 사람 위주로 4사람을 잡으세요. 이 사람들은 당연히 SP예요, 사장님. 이렇게 잡은 다음에 뭐에 대한 미션을 줘야 되냐면 이 사람한테 분명한 미션을 주셔야 돼요. 내가 한 명을 내릴 거라고 얘기하세요. 이번 주에. 명확하게. 기간도 얘기하세요. 전 얘기해야지. 그래야 이 사람 계획을 가질 거야. 그럼 너 어떻게 한다? 이쪽 추천을 하고요. 이쪽 추천한다. 그럼 이 사람이 이번 주에 몇 명만 하는데요? 2명. 이렇게 해서요. 막연하게 일하지 마시고 그냥 사람들 만나봐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너가 있지 내가 이번 주에 한 명을 내릴 거 SP를 할 거다. 그걸 안고 네가 왼쪽 한 명, 오른쪽 한 명을 가입이 아니에요. SP예요. 이걸 해야 되는 사람들과 비즈니스를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명확하게 사장님 주 단위로 끊어서 일을 하셔야 일이 돼요. 그런데 이들이 다 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 물론 아니에요. 그러니까 팩만 결제하고 멈추는 수도 생겨요. 그럴 때 나는 다시 뽑게 된다니까. 멈출 때. 분명히 멈출 때가 와요. 왜 아니겠어. 이대로만 돼서 쭉쭉쭉 가면 누구나 한 달에 크라운 가죠. 그러니까 이 가이드를 하는데 얘가 0카 이쪽을 못하네. 그러면 이 친구는 이 일대에 대한 일단 매칭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한테 가이드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소실적을
정회원으로 구축하라고 가이드를 해주세요. 팩을 못 뽑아내고 있는 거야 지금. 그 대신 일대를 여기다 내려주셨으니 이 사람과 미팅을 하셔야 되고 이 사람과 미팅을 하셔야 돼요. 일단 이 사람과 어떤 미팅을 해요? 하나 내려왔으니까 이쪽 한 명, 이쪽 한 명을 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거 이번 주까지 이렇게. 이 사람은 잘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브론즈가 되는 거예요. 첫째 끝. 요분은 아직 브론즈는 아니신 거고. 대신 팩을 SP를 못 뽑아내고 있는 거니까 정회원을 구축하라고 가이드를 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아무도 못 뽑는다? 그냥 두세요. 두세요. SP를 못 뽑고 미팅을 안 하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SP 결제는 했지만 정회원인 것처럼 생각하세요. 그냥 소비자인 거예요. 못 뽑고 이곳에 안 오시면.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이 뽑아낸 이 사람을 가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봐봐요. 여기서 못 뽑으니 이 사람에게 후원이 안 들어간다. 그럼 이 사람에게 일단 좌우 추천을 하라고 가이드를 하는데 이 사람은 밑으로 막 누군가가 뻗어야지 들어와요. 왜? 원래는 얘가 줘야 되죠. 얘가 못 주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있어요. 왜 안 하니까. 이런 상황인데 얘를 키우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 추천을 다시 해서 넣는 거예요. 이렇게. 추천은 그렇게 중간중간에 누구를 키워내기 위한 작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를 키워내기 위한 작전으로 들어가는데 그걸 나의 일대로 만드니까 나는 매칭도 올라가면서 이 사람을 바로 뭐로 만들어내요? 브론즈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정도는 일주일에 하셔야 되는 거 아니세요? 그러니까 나만 미팅하고 돌아다닌다고 일될 문제가 아니고 정확하게 SP를 할 건지 말 건지 가늠을 시키시고요. 미팅을 하시면. 가늠하고 정회원이면 제품을 잘 쓰게 하세요. 그렇게만 하면 돼요. 사업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내줘야 되니까 그 사람에 의해서 SP가 나와줘야 되니까 그 사람이 여기를 와야 사업을 이해하게 되는 거지. 뭘 하는 게 이 일이고 회사가 어떤지. 그러니까 SP 한 사람들은 시스템을 오게 하는 거고 시스템을 오게 하면 뭘 하게 해요? 좌우 추천을 하게 하고 이 사람이 좌우 추천으로 브론즈가 될 수 있게 난 또 새로운 사람을 뽑아내든가 이 사람에 의해서 추천을 받아내든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한 라인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그림을 그려가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서 사장님 네트워크는 뻗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라인을 앵커 라인이라고 얘기해요. 앵커 라인은 내가 주도하는 라인이죠. 그럼 이 앵커 라인을 걸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반대 라인을 성장시켜내느냐에 따라 본인의 직급이 걸려있는 거예요. 성장시켜내면 좋고 성장시켜내면 4가지 보너스를 다 받는 거고 성장을 시켜내지 못하면 정회원 볼륨으로 1번과 2번의 커미션을 받는 거고 대신 자신이 뽑아낸 대실적의 1대 의한 매칭을 받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받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일에 있어서 돈을 못 벌 사람은 없어요. 뭐만 잘해주신다면 이 앵커만 잘 꾸려갈 수 있다면 그게 비즈니스 방법이에요. 사장님. 이건 뭐 나중에도 계속 배우시게 될 거고요. 이걸 어떻게 잘 만들어내느냐가 사실은 바이너리 비즈니스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SP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비즈니스가.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SP를 할 거냐 소비자를 할 거냐에 대해서 바로바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던지셔야 돼요. 근데 내가 1차적인 미팅을 했을 때 결론을 못 내겠죠. 그러니까 초대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론이 바로 안 나. 그러니까 초대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미팅을 하고 초대를 했어요. 애프터를 해요. 그럼 바로 결정이 나야 돼요. 근데 소비자 마케팅을 한 사람들이 이렇게 결정이 안 나요, 사장님. 소비자 마케팅을 한 사람들은 소비를 해서 제품을 오랫동안 쓰면서 효과를 보고 나는 사업하겠다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소비를 시켜야 되고 그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돈이 잘 안 돼요. 왜요? 그들 사업적인 전화를 쭉쭉쭉 안 해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지금 아까 아미코젠 퍼시피 2년밖에 안 됐고 월 30억이면 굉장히 빠른 선점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SP를 선택을
정회원으로 남을 건지 SP를 할 건지가 바로바로 선택될 수 있도록 가이드 하셔야 되는 게 우리 일이. 그런 다음에 이분들이 잘 하시는 분은 4명 뽑으시고요. 못 하시는 분들은 2명 뽑으세요. 그럼 돼요. 여러분이 2명을 뽑으면 여러분의 스폰서는 다시 여기다가 뽑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2명에서 4명의 SP를 뽑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을 뽑고 그들이 브론즈가 되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라인을 꾸려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하는 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때요? SK하고 2명 뽑는 거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 않나? 그죠? 안 어려워요. 사실 일단 하세요. 근데 이 SP들을 뽑을 때 이걸 사업적 선택으로 하시든 소비적인 관점으로 하시든 난 상관없다고 보는 거예요. 소비를 하다가 사업하는 사람도 많아요, 사장님.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횡성을 갔는데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횡성에서 팩이 되게 여러 개 나왔어요, 지난달에. 난 사업자는 잘 모르겠는데 팩이 굉장히 많이 결제가 돼서 왜 그러지 했는데 거기 사업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번에. 근데 그분이 난 몰랐는데 갈비집을 하시는 사장님인데 세븐데이즈를 처음에 이제 패키지를 지인이 오니까 그냥 사준 거라. 본인이 뭐 인간관계가 있었으니까. 근데 이분이 약간 스트레스가 심해서 입이 약간 돌아갈 정도의 왜 틱인데 되게 심하게 그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다니면서 계속 혈액 검사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세븐데이즈가 좋다고 하니 이분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몸에 문제가 심각하니까 병원을 갔는데 수치가 다 정상으로 온 거야.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완전히 쉽게 팩을 전달하셨어요. 그래서 로얄에 가셨어요. 그러면 그거로 끝나는 문제는 아니지. 그럼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 팩을 구매한 사람들을 만나서 제품을 잘 쓰시는지 제품은 이런 거다. 또한 이걸 이렇게 마케팅이 그려지면서 이분이 좋아서 소개했지만 돈도 번다라는 걸 얘기를 해서 사업적 비전이 들어가면서 그쪽에 사업자를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후속 관리고 그게 스폰서들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이 제품 써보고 사업한 거예요, 사장님. 그런데 만약에 갈비집을 하세요. 시간이 너무 없는데 내가 가가지고 네트워크 마케팅 이런 거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하셔야 된다고 얘기했으면 그분은 얼마나 힘들게 이 얘기를 받아들이셨겠어요? 근데 그냥 몸에 좋다니까 그리고 본인이 너무 몸이 지금 혈액이 안 좋은 상태니까 세븐데이즈라는 걸 하시게 된 건데 거기에 효과 때문에 사업을 그냥 쫙 펼치게 되신 거예요. 물론 지금도 그분이 움직이면서 사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가서 만나보니까 갈비집을 그만두고 싶어 하시는 거 힘들었어요. 이것이 그분의 대안이 될 수 있겠지요, 사장님. 그렇게 하면서 소비자를 자꾸 사업자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일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 하셔야 되냐면 SP 패키지가 나올 수 있게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사업적 컨택으로 하시든 소비자 같은 느낌으로다가 팩을 하시든 일단 그게 나와줘야 그분들에 의해서 전달이 되고 그분들의 소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뛰게 돼 있어요. 소득이 되게 되면 사람들은 다시 관심도가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내가 좋아서 소개를 했을 뿐인데 옛날에 홍삼도 소개했고 뭐도 소개했고 뭐 양파즙도 소개하고 뭐 여러 개 소개해봤잖아요. 근데 돈 제대로 몇십만 원 받은 게 없는데 얘는 2사람을 소개했고 스폰서에 의해서 라인이 내려와주면 이 사람 자체가 딱 64만 원 정도 받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소득이 어때요? 소개를 2사람에게 했을 뿐인데 소득이 세거든요. 그것도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이분이 비전을 보는 거야. 아, 이거 돈 되겠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방법은 다양하지만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건 이거를 SP라고 하는 거에 계약을 받아내시는 것이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하러 오신 겁니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을까요, 선생님? 이해하셨죠? 뭐 이해야 뭐를 행동이 문제지만. 근데 이해를 많이 못하시고 차라리 행동을 많이 하세요. 왜냐면 이해라는 거는 시간이 가면서 내게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다 뭔가 납득되어야지만 누구한테 딱 걸리시는 분이죠. 그분이 사실 네트워크하기 제일 힘든 분이세요. 이제 C타입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되게 힘드세요, 그분들은. 뭔가를 하기 전에 너무 많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동력이 굉장히 느리신 분들인데요. 차라리 세븐데이즈 먹으니까 대박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네트워크 훨씬 잘해요. 회사도 잘 모르고 유전자도 잘 모르는데 차라리 먹어보고 효과를 너무 잘 보셔서 막 떠드시고 네트워크를 훨씬 쉽게 하세요.
야, 네트워크는 그래서 머리는 좀 가벼워야 되잖아요. 네. 머리가 무거우면 발이 무거워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가볍게 하고 그래야 발걸음이 가벼우시면 훨씬 네트워크가 쉽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트워크가 커질수록 사장님 머리는 무거워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그룹이 커져 보세요. 그들을 성장시켜야 되는 문제 보고 머리는 더 무거워 책임감은 더 커지니까 혼자인데 뭔 책임감이 있고 머리가 무거울 게 뭐가 있어.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네, 오늘 고생하셨고요. 일요일인데 화요일 날 뵐게요. 사장님 고생하셨습니다.